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렌들리 AI에서 CTO를 맡고 있는 유경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프렌들리 스윗과 생성 AI 서비스의 미래라는 제목이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유승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정말 다양한 생성 AI를 기반으로 하는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쓰일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한 뷰포인트에서 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생성 AI 서비스가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프렌들리 AI가 생태계에 어떻게 기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프렌들리 AI에서 현재 CTO 맡고 있고 저는 박사 과정 도중에 이제 현재 거의 대부분의 오픈 소스 생성 AI 추론 소프트웨어에서 쓰이는 기술 중에 하나인 컨티뉴어스 배칭이라는 기술을 발명을 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LLM 추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핵심적인 컨셉들을 많이 제안을 했고 그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계속 어떻게 하면 생성 AI를 더 효율적으로 추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누구나 생성 AI 모델을 손쉽고 낮은 비용으로 활용해서 그 각자의 기업에 맞는 어떤 혁신을 일궈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제 저희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생성 AI를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 기업들처럼 이제 직접 생성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지는 않지만요. 이제 그들이 생성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 생성 AI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고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빠르게 확장하는 오픈 소스 생성 AI 모델 생태계를 활용을 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LLM을 사용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종류의 에이전트나 코파일럿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될 때 많은 기업들이 굳이 오픈 AI GPT나 뭐 엔트로픽의 클라우드를 쓰는 것보다는 메타의 라마 뭐 또는 구글의 젬마 같은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각자의 모델을 학습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렇게 비공개 모델 API를 사용하는 것 대비해서 오픈소스 모델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로는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생성 AI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기업 내부의 어떤 기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GPT API를 이용을 하면 그런 부분이 전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 뭐 금융권의 기업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API 기반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오픈 소스 모델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구 사항이 정확히 들어맞는 맞춤형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가장 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픈 소스 모델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클로즈드 모델 API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취사 선택해서 가져온 다음에 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마음껏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API를 쓸 때는 물론 어느 정도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몇 가지 되지 않는 모델 베이스 모델 선택지 위에서 파인 튜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파인 튜닝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가 그냥 블랙박스로 닫혀 있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이제 이 정도 파인 튜닝 한 게 정말 할 수 있는 최대치인가 아닌가 같은 고민을 항상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락인을 피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모델을 쓰기도 합니다. API 기반으로 쓰면은 처음에 쓸 때는 이제 뭐 쉽게 모델을 서비스를 프로토타이핑해서 배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계속 해당 API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뭐 비용도 많이 발생될 뿐더러 어느 시점에 오픈 AI가 해당 모델을 이제 드랍할 수도 있고 또 이용자 약관 같은 걸 바꿨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오픈소스 기반으로 맞춤형 AI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모델을 운영해야 되니까 API 쓸 때랑 대비해서 인프라를 직접 운영해야 된다는 어떤 난관이 하나 있고요. 또 모델을 이제 API 호출해서 그냥 만들어줄 때랑 대비해서는 직접 어느 정도 직접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때에는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습된 어떤 결과가 나온 후에도 이것을 계속 서빙을 할 때 어떻게 최적화해서 수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GPU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모든 건 사실 높은 GPU 비용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겠죠. GPU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으면은 인프라 운영도 막 그렇게 공들일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거나 뭐 그렇더라도 여러 번 많이 하면 될 뿐인데 결국 GPU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콤에서 AI 비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어떤 예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텔레콤의 ML 엔지니어는 AI 비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요. 이제 모델을 만들어졌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SLA를 어떻게 해야지 준수할 수 있을까? 이제 서비스를 내보낼 때는 이제 고객이 사용할 때 응답이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충분히 서비스의 품질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겠죠. 또 사용자가 뭐 우리나라 국민의 많은 수가 이제 이 AI 비서 서비스를 사용을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동시에 큰 트래픽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서빙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GPU를 많이 써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업을 어떻게 도와드리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렌들리 AI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프렌들리 AI 서비스를 활용할 때 SLA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른 응답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효과적인 트래픽 대응을 통해서 많은 트래픽이 몰려오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것인 GPU 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떤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3시 30분 세션에도 있는 이제 스캐터랩의 제타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시일 텐데요. 이렇게 대규모 서비스 많은 수의 사용자가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쓰는 이런 인기가 많은 서비스의 경우에 GPU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프렌들리 AI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더 적은 GPU 수로도 이런 많은 트래픽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GPU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위에 있던 모델 다양한 종류의 에이전트와 코파일럿 그리고 밑에 있는 GPU 인프라 사이에 프렌들리 AI의 이제 레이어가 끼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GPU 인프라와 고객사가 빌드에서 배포하시는 에이전트와 코파일럿 그 사이 레이어에서 소프트웨어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최적화 그리고 자동화된 생성 AI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빠른 속도, 저렴한 비용 그리고 쉽게 이제 전체 에이전트를 구성해서 배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적으로 서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렌들리 스위트라는 서비스 그 제품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컨테이너와 데디케이트 엔드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 서버리스 엔드포인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기업량이고 세 번째는 이제 개인들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프렌들리 컨테이너는 저희의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그냥 소프트웨어 패키징해서 바로 고객사의 환경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프렌들리 컨테이너를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로 패키징해서 이제 매니지 서비스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생성 AI 모델의 자동화된 구축, 배포 그리고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메타의 라마 같은 최신 그리고 가장 좋은 오픈 소스 모델들을 API만 바로 호출하면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프렌들리 컨테이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다커 컨테이너 같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온프렘이나 클라우드 어느 GPU 환경이든 관계없이 바로 실행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오픈소스 기반 맞춤형 모델을 바로 서빙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데디케이트 엔드포인트는 컨테이너를 이제 매니지 서비스로 패키징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컨테이너 제품과 비교해서 직접 GPU 인프라를 구축하고 셋업하는 그런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고요. 또한 저희의 자동화된 이제 장애 대응과 트래픽 대응, 그리고 다양한 GPU 클라우드를 다 하나의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사용하실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빠른 속도 그리고 비용 절감이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프렌들리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이제 높은 처리량 때문인데요. 지금 이 보여드리는 벤치마크는 많이 쓰이는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VLLM과 비교해서 라마 3.1 모델을 H100 GPU로 처리를 할 때 이제 필요한 GPU 수가 100개에서 25개로 4분의 1로 줄어드는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VLLM은 동시 접속자가 75,000명이 있으면 GPU를 100개나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소프트웨어는 25개로 동일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고객사 사례입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텔레콤 비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SKT가 사용하는 예시였고요. 그래서 저희 데디케이트 엔드포인트 서비스를 도입해서 높은 처리량 증가 그리고 운영 비용 감소 등을 이제 달성하셨고, 이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비서 서비스를 이제 전 국민에게 제공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예시로 이제 넥스데이 AI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인데 스캐터랩과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서구권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캐릭터 챗봇 서비스인데요. 이제 한 달에 0.5조 토큰 정도를 처리하는, 그래서 안데르슨 호로비츠가 이제 조사한 생성 AI 서비스 이용자 기준 탑 15에 들어가는 아주 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정말 많이 발생해서 GPU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GPU 비용 절감을 많이 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현재까지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했고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생성 AI 생태계에서 어떤 흐름들을 관측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젠슨 황 인터뷰인데요. 이제 인터뷰가 아니라 키노트죠. 그래서 LLM 이후에 더 큰 모델이 필요하고, 이제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래프, 차트, 비디오나 오디오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큰 모델이 필요하다, 더 큰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연히 GPU를 더 많이 필요하다, GPU를 더 많이 사라라는 얘기겠죠. 네, 그런 키노트를 했었고요. 마크 주커버그 역시 이제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정말 이제 떠오르는 팀이고, 이제 정말 사람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에이전트가 이제 작동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는 이제 크게 멀티모달 AI와 AI 에이전트라는 키워드 두 개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멀티모달 AI는 이제 LLM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AI를 말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텍스트만 뱉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같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다 지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텍스트만 생성할 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 여러 가지를 다 생성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플럭스 같은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아직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모델은 아직까지는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근시일 내에 이제 그런 모델들이 더 연구되고 개발되어서 오픈되고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이제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어떤 모델을 그냥 단순히 입력을 받으면 출력을 내뱉는 그런 기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내린 결정에 의거해서 실제 피지컬 월드에 어떤 변화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렉이나 툴 콜링 같은 것들이 이제 AI 에이전트의 어떤 가장 간단한 예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LLM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의료 서비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환자가 이 생성형 AI한테 물어봅니다. 아, 배가 아파. 그러면 생성형 AI가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나요? 그럼 아침부터 아프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말을 해줍니다. 아, 이거 급성보통 같은데 이런 게 원인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네가 이런 걸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제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멀티모달 AI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하면요, 이제 이 환자의 이전 기록들을 기반으로 실시간 검색을 해서 기존에 어떤 이 환자가 뭐 병력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물론 그 과정에 텍스트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나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CT 같은 걸 촬영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죠. 그럼 이 조언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내가 예약을 해줘라고 하면은 AI 에이전트가 이제 에이전트에 탑재된 어떤 그 외부 툴, 외부 도구를 사용을 해서 API로 호출해서 예약할 수 있는 병원들을 쫙 스캔을 하고 고객과 환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뭐 가장 빠른 병원이나 뭐 이런 것을 알아서 찾아서 예약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키 컴포넌트는 메모리, 그리고 툴 콜링, 그리고 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이거는 가장 간단한 예시이고, 이렇게 단순히 렉이나 툴 콜링이라고 부를 수 없는 더 복잡한 종류의 워크플로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상상해내고 구현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시에서는 이제 외부 저장소로 메모리랑 벡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뭐 벡터 데이터베이스란 얘기는 당연히 렉의 데이터 소스가 될 어떤 데이터 저장소가 붙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LLM이 활용할 수 있는 툴이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제 웹서치도 할 수 있고 어떤 영화관 예약을 할 수 있는 티켓팅 API, 그 다음에 뭐 내 구글 캘린더를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캘린더 API 같은 것들이 툴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LLM은 이 사람의 이전 취향, 메모리에 있겠죠. 그리고 현재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를 렉으로 찾아주고 그걸 기반으로 툴 콜링을 해서 예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짐과 다음 주 화요일에 갓필드 영화를 이제 볼 수 있도록 예매가 되겠죠. 근데 이런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려면은 사실 LLM만 단순히 이제 학습하고 서빙하는 거에 비해서 이전과 비교해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도메인에 맞게 파인 튜닝한 모델 준비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이거는 LLM만 서비스할 때도 필요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렉이랑 툴 콜링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도메인 데이터와 도구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그래서 사용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패스로 추론이 진행될지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다 짜서 맞춰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배포해서 운영할 때는 GPU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야 되고, 이제 이전과 비교해서 더 큰 모델, 더 많은 종류의 모델을 여러 개를 섞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비용과 속도 최적화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뭐 지속적인 성능 모니터링 개선 같은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제 도구 연결 같은 걸 할 때는 특히 이제 모델이 항상 파싱 가능한, 그래서 API 호출 가능한 어떤 제이슨 형태의 아웃풋 같은 거를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맞춰가지고 실제 추론할 때 항상 제이슨으로 예상되는 어떤 아웃풋 출력 포맷이 나오는 것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AI 에이전트가 많이 활용될 거라는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하에서 이제 단순히 LLM을 쉽게 만들고 서빙할 수 있는 LLM 파운드리를 넘어가서 AI 에이전트 서비스 파운드리를 개발하고 이거를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LLM을 넘어서서 AI 에이전트 또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쉽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고, 그로써 이제 AI 생태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였고요. 네, 긴 시간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